여러분, 딱 1년 전에 압구정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코스피 ETF에 넣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그 사람 얼마를 벌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지난 1년간 무려 75% 이상 올랐어요.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약 36% 올랐고요. 숫자만 보면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엔 이 숫자를 보고 그럼 당연히 주식이 답이잖아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그게 아니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전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오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수익률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둘째, 강남 아파트가 숨기고 있는 비용이 뭔지. 셋째, 이 두 자산의 구조적 차이, 그래서 단순 비교가 왜 함정인지. 이 세 가지를 보고 나면은 그래서 뭘 사야 해? 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코스피 수익률부터 봅시다. 2025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 위키백과 코스피 연간 등락표 기준으로 플러스 75.63%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예요. 같은 기간 나스닥은 마이너스였고 유럽 주요 지수도 하락했거든요. 한국 증시가 독주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도 연초 대비 추가로 약 25% 더 올랐어요. WTI 마켓츠 2026년 3월 기준 데이터입니다. 2026년 4월 8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5,872포인트 수준이에요. 다만 이 수치는 CFD 기반 추정치라 실제 거래소 종가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10억을 코스피 ETF에 넣었다면 1년 만에 자산이 17억에서 18억 수준이 됐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제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12개월 동안 345% 올랐어요. WTI 마켓츠 2026 연산 월 기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오르면은 지수 전체가 올라요. 마치 식당 메뉴판에서 제일 비싼 요리 두 개가 팔릴 때마다 매출 전체가 확 뛰는 것처럼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에요. 2026년 1월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이 1.1조 달러, 시가총액의 32%를 돌파했어요. 1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자금이 고성장 신흥국으로 몰려든 거예요. 한마디로 코스피는 반도체와 외국인 자금이 만든 폭발적인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럼 강남 아파트는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강남구 전체 상승률은 플러스 26.09%입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이 약 19%이니까 강남이 서울 평균보다도 훨씬 많이 올랐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압구정 신현대구차 111제곱미터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2025년 34.7억에서 2026년 47.3억으로 올랐어요. 1년 만에 12억 넘게 오른 거고 상승률로는 플러스 36.3%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수치예요. 왜 이렇게 올랐냐고요?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2025년 9월 압구정 이 구역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어요. 이 소식 이후 호가가 10억 단위로 뛰었거든요. 실제로 호갱노노 기준 압구정 현대아파트 52평 매물 호가가 84억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재건축이 확정되면은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내가 가진 낡은 건물 옆에 갑자기 대형 신축 타워가 생기는 건데 그것도 내 건물이 그 타워로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뛰죠. 공급 부족도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신규 공급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 매물이 없으니까 호가만 높아지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강남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이 만든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이런 내용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사이트에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갑니다. 자, 이제 반전입니다. 수익률만 보면은 코스피가 이겼어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보유세입니다. 압구정 신현대구차 한 채 보유하는데 2026년 기준 보유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다 합쳐서 연 2,919만 원이에요. 국토교통부 2026년 3월 발표 기준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43만 원이에요. 매달 아파트 값으로 243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2025년에는 이게 1,858만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보유세가 플러스 57.1% 뛰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도 같이 오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냐면요. 10억 투자 기준으로 환산해 볼게요. 압구정 신현대구차가 47억짜리 아파트니까 10억 투자 비율로 보유세를 쪼개면 연간 600만 원 넘게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에요. 자, 반면에 코스피 ETF는 즉 보유세가 없어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데 그것도 소액 투자자 기준으로는 비교적 가볍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처음에 이 보유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 2,919만 원이면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거든요. 아파트를 갖고만 있는데 매달 243만 원씩 나가는 구조. 이게 수익률 계산에서 빠지면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거래 비용도 있어요. 요 강남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가 붙어요. 수억 원 단위로 나올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이걸 다 빼고 나면은 실질 수익률은 표면 수치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강남 아파트의 36% 수익률은 비용을 빼기 전 숫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파트는 전세 끼고 사면 되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살 수 있는데 왜 10억 대 10억으로 비교해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 레버리지입니다. 전세를 끼고 3억에 산 아파트가 36% 오르면 실질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3억으로 12억을 번 셈이니까 수익률이 400%에 가까워져요. 숫자만 보면 코스피 75%를 가볍게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식 ETF에는 이런 레버리지 구조가 없어요. 10억을 넣으면은 10억으로 시작해요. 아파트처럼 7억을 남의 돈으로 굴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수익률 비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마치 100m 달리기와 자전거 경주를 놓고 누가 더 빨리 달렸냐고 묻는 것처럼요.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칼날의 양면이에요. 2022년 코스피는 연간 24.89% 떨어졌어요. 2024년에도 9.63% 하락했고요. 위키백과 코스피 연간 등락표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9일에는 장중에만 8% 폭락한 날도 있었어요. VT 마켓스 데이터예요. 반면 강남 아파트는 단기 변동성이 훨씬 낮아요. 하루에 8%씩 빠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낮으니까 은행도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10억을 투자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처음에 수익률 높은 쪽에 다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린 판단이었어요. 수익률이 높다는 건 변동성도 높다는 뜻이에요. 잠 못 자는 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긴 그림을 봅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강남 아파트가 코스피를 압도했어요. 그 기간에 코스피는 지지부진했고 강남 아파트는 몇 배씩 뛰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 2026년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이겼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10년 단위로 승자가 바뀌고 있어요. 2005년부터 2015년은 나스닥이 강세였고 2015년부터 2025년은 강남 아파트가 강세였고 2025년부터 지금은 코스피가 강세예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5년에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가 있어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을 조사했더니 중장기 최고 수익 자산으로 주식을 꼽은 비율이 49.8%였어요. 부동산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VT마켓스 2026년 3월 기준인데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가처분 소득 약 14년치가 필요하다고 해요. 14년이에요. 젊은 한국인들이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거시 모델 기준으로 코스피 12개월 후 전망은 4,292포인트예요. 지금 5,872에서 상당히 내려오는 수치예요. 물론 이건 모델 기반 추정이라 맹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신호는 읽어야 해요. 한마디로 지금 코스피가 이기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이긴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 딱 1년 구간에서 코스피 ETF 10억은 75% 이상 올랐고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은 36% 올랐어요. 수익률 숫자만 보면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비용을 빼면 달라져요. 압구정 아파트는 보유세만 연 2,919만 원이에요. 거래세, 중개비까지 더하면은
실질 수익률은 표면보다 훨씬 낮아요. 레버리지를 쓰면 달라져요. 전세를 끼고 3억에 산 아파트가 36% 오르면은 수익률이 400%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구조 자체가 다른 게임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10년마다 승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코스피가 이기고 있다라고 해서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이 데이터를 다 뽑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더 나아요? 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지, 그게 먼저예요. 수익률 비교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점에 10억이 생긴다면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아니면 코스피 ETF를 사겠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